경력 및 외부 활동 볼게요. 일단 경력 및 외부 활동은 이력서를 보면서 예를 들어보면 코멘토에서 직무부트 캠프를 했네요. 이건 뭐예요? 경영관리팀에서 뭐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이력이 뭔지와 이 이력에서 뭘 했는지를 먼저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팩트 기반의 나열에 설명이 먼저 필요해요.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기여했습니다. 이런 걸 말하는 데가 아니에요. 뭐 했어요? 라고 질문했고 이게 뭐예요? 라고 질문했잖아요. 뭐에 기여했냐고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질문에만 답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팩트를 기반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초반에 지금 보면 백화점 지원팀으로 예를 들어서 이력을 쓸 거면 이 백화점 지원팀에서 했던 그 이력서의 내용 전체 있죠. 그걸 약간 커버하는 식으로 설명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뭐 수치적인 자료 이런 것들 말고 그냥 그 어떤 업무들을 맡았고 어떻게 했었는지를 설명한다를 초점을 맞춰서 해주시면 돼요. 네. 지금 보면 너무 그러니까 지금 밑에까지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큰 맥락으로 봤을 때 쭉 다 업무 설명이긴 한데 업무 설명하다가 품질평가는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다 일을 개선하고 됐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품질평가 개선 업무를 맡아서 뭐 도급사 선정이라든지 이러이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맡아서 이렇게 처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업무를 설명해 주세요. 전부 다. 전체를 하나의 통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네. 최근에 인사팀 업무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 안 한 거죠. 네. 그건 따로 정리하시고 이것도 따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정리를 한다면 보통은 이력을 예를 들어서 한 업무 안에서 여러 그 파트나 여러 부서에서 업무를 했다 하더라도 이거 전체를 통으로 질문하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이걸 통으로 질문을 했을 때도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야 되고 이걸 나눠서 질문했을 때도 어떻게 답변할지를 다 정해놔야 돼요. 예를 들면 통으로 물어봤으면 전체 이력을 지금 질문을 한 거면 제가 총 3가지 파트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제가 처음 입사한 건 여기서 이러이러한 업무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것들을 맡아서 어떻게 했었고 보통 이러이러한 업무를 맡아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개월 뒤에 아니면 그 다음에 몇 개월 동안은 어디에서 뭐뭐로 근무를 했었는데요. 여기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맡아서 이렇게 했었고 이러이러한 부분들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근무하고 있는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플로우가. 전체 설명을 하나를 놓고 각각의 그 설명을 따로 두는 식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어쨌든 본인이 지원하려고 하는 팀하고 맥락이 가장 맞아져 있는 거는 지금 하고 있는 업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전체 설명이 커버될 수 있게끔 하나 세트를 준비해 놓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얘기하면 그 경력사항을 설명할 때는 질문 자체를 생각했을 때 이게 뭐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업무 하셨었네요? 여기서는 어떤 업무 하셨어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작성해라. 가 첫 번째입니다. 그럼 진이 거 잠깐 볼게요. 광고 대행사에서 퍼포먼스 마케팅 팀 업무 보조를 했습니다. 테스트 자주 진행해서 소재 교체를 짧은 주기로 많이 했었습니다. 까지 업무 설명 같아 보여요. 근데 갑자기 빠르게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 작업이라서 이거는 지금 업무 설명이 아니죠? 빠져야 돼요. 이건 나중에 예시를 따로 물어볼 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꼬리 질문에 나와서 아까 뭐 세팅을 뭘 했다는데 그럼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라는 꼬리 질문이 나오거나 할 때 그럴 때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리고 또 뒤에 가면 소재 세팅하거나 소재 변경하면서 히스토리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찾았고 이게 또 사례가 나오죠. 사례가 계속 다른 사례가 여러 개 반복되어 나오게 정리하시면 안 되고 사례는 사례대로 업무 설명은 업무 설명대로 이렇게 하면 답변 자체도 너무 길어질 뿐더러 정신이 없어요.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앞에서는 그러니까 본인은 이걸 생각하고 구조화해서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앞에서 듣는 사람들 이게 구조화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이 어디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업무는 업무 설명대로 정리를 해서 딱 윗부분에 정리해 놔주시고 그 다음에 사례 디벨롭을 여러 가지를 해주세요. 업무 설명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가장 크게 성과를 냈던 부분은 보통은 사례가 하나에서 2개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 좀 길게 근무하면 3, 4개 정도가 나오거든요. 제가 가장 크게 기여했던 부분은 아마 둘 다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 진짜 제대로 잘했던 게 하나 있어. 이거를 가지고 사례로 풀어내는데 사례를 뭘 생각해야 되냐면 물론 이제 업무 설명하고 나서 눈치 살짝 보고 저 사람들이 지금 더 내 얘기를 원하는 것 같아. 그럼 이제 사례까지 덧붙여서 제가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크게 기여했던 부분하고 쭉 얘기하면 되는데 만약에 끊으려고 자꾸 하는데 그 뒷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아니면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냐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에 대한 꼬리 질문을 물어봐서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뭐 예산을 기획했다는데 그 예산 기획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식으로 예산이 뭐 측정되어 있었고 제가 그 안에서 어떻게 뭐 이걸 집행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사례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거나 또 다른 거는 본인이 뭔가 분석적인 스킬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봤다던 게 있으면 그런 거 얘기해 봐라 라든지 협업 스킬에 대해서 얘기해
되길 바라라든지 뭔가 그런 키워드를 기반으로 사례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례 정리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도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를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사례 디벨롭을 합니다. 사례 디벨롭은 알겠지만 스타 기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특정한 사례가 나와야 되고 특정한 사례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행동을 취했는지가 나와야 되고 이 모든 게 하나의 키워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중구난방하면 안 돼요. 하나의 사례는 하나의 키워드가 어필되도록 해주셔야 돼요. 지금 예를 들면 진이 같은 경우는 아까 이 세팅 자체에 대한 사례가 하나 나올 것 같고 그죠? 광고주와 공유하던 계제지면 보고 때 광고주가 한눈에 히스토리 파악이 가능해서 편하다고 피드백 줬다. 이것도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겠죠. 차라리 사례 디벨롭을 여러 가지로 해주세요. 나중에 다 쓰이기 때문에 이력을 설명하는 부분과 사례를 정리하는 부분을 분리시켜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력은 일단 그렇게 해서 정리를 다 다시 해주세요. 인턴 했던 거 그리고 또 이제 코멘토도 마찬가지로 배운 내용들과 학습한 내용들이 있고 내가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낸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프로세스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이런 과정과 이런 것들을 학습할 수 있었고 멘토님으로부터 이런 것들의 가이드와 이런 사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뭐 배울 수 있었다. 그러니까 전체 맥락으로 나와야 하고 사실 코멘토 같은 경우는 이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보통 질문할 때 여기서 뭐 했어요? 라는 질문을 안 해요. 이게 뭐예요? 라고 질문해요. 코멘토는 뭐뭐뭐 하는 무슨 기관인데요. 저는 여기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거를 얻고 싶어서 이런 과정을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와야 됩니다. 이걸 왜 듣게 되었는지 이게 뭔지. 그 다음에 설명이 나와야죠. 4주 동안 뭐 현직 HR 담당자가 이렇게 과제를 주는 그런 것들을 받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배우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또 예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진짜 팩트 기반으로 설명만 하고 나서 특히 제가 뭐 기억에 남았던 건 해서 그 다음에 사례를 쓰는 거죠. 보통 온보딩 프로세스 개선 과제를 했거나 아니면 프로세스 설계 과제를 했으면 둘 중에 하나 뭔가 본인이 좀 특출나게 잘한 부분들이 있었을 거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던 게 있을 거라서 당시 제가 받았던 과제에서의 기업은 이런 상황에 대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한 개선이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이런 부분들의 자료를 찾아서 이런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결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게 약간 기획력이랑 연결되겠죠. 이렇게 되면 분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인사이트를 찾아서 개선안을 제안한 건 기획력으로 보니까 이런 것들을 기획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제출했고 우수과정 수료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해서 정리를 하거나 해서 내용 정리와 사례 정리가 따로 똑같아요. 넘어갈게요.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경찰행정을 왜 전공으로 선택했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앞에 있는 것들을 결정하는지를 보는 질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때는 별 생각이 없어서 가지고 이러면 앞으로 모든 일들을 별 생각 없이 처리하겠구나가 되는 거예요. 전공이 얼마나 우리 지금 하려고 하는 일과 매칭이야? 를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에요. 너가 앞으로 미래를 선택하거나 앞에 놓인 어떤 과제들을 선택할 때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사람이야를 보는 건데 점수 맞춰서 왔어요. 그럼 이제 면접하는 동공이 지지는 것. 어쨌든 본인이 전공을 그거를 가겠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는 생각을 가지고는 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생각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얘기한 다음에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왜 경찰행정을 살리지 않았는지 경찰행정 쪽으로 시험을 보거나 공무원이 되지 않았는지를 얘기를 해주셔야죠. 거기까지가 이 답변의 완성입니다. 홀리꺼. 미사여구가 많아요. 확실하게 그냥 답을 먼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경영학을 선택했어요? 정말 솔직하게는 가장 무난한 학과라고 생각해서 였는데 이제 마케팅에도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좀 커버를 해봅시다. 네. 뭔가 앞으로 사회를 나갔을 때 다양하게 활용이 될 것 같아서 그때 그리고 선호가 좀 높았던 학과라 경영학과를 선택했다라고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사실 저는 저학년 때는 마케팅에 관심이 많아서 마케팅 관련 활동을 많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조직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관심이 더 갔다 이런 식으로 가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굳이 경영학 자체가 뭐 마케팅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원래부터 있는 거라서 굳이 마케팅에 관심이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보여요. 왜냐면 경영학 안에 마케팅도 인사도 다 있는 거니까 네. 어차피 맥락은 같아서 그냥 전공 선택하게 된 계기 먼저 네. 아까 뭐 고등학교 때 앞으로 사회에 진출했을 때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지식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때 이제 선호가 높았던 학과였기 때문에 경영학과를 선택했다. 또 뭐 마케팅 인사든 여러 이제 조직을 운영하는 다양한 것들을 배웠는데 다 되게 재밌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HR 관련된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매력을 느꼈고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괜찮아요. HR 단순 행정이 아니라 전략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이런 건 나쁘지 않아요.